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기억과 평가요. 사람은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가를 살펴보면은요. 창의적이기 위한 대전제는 핵심 속성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 속성이 긍정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이 기억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 스토리지 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기억한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첫 번째 들어온 논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렇게 듣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로 어떤 정보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듣고서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제시되는 속성은 이미 포지티브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두 번째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보가 긍정적이면 두 번째 정보도 긍정적이게끔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첫 번째 정보가 부정적으로 보이면 그러면 두 번째 정보도 부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인상이 나빴어요. 첫인상이 주어졌는데 그게 나쁘게 네거티브로 잡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떤 행위를 해도 뭘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계속 정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주어지는 속성마다 무조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제시되어지는 속성이 포지티브면 두 번째 제시되는 속성도 포지티브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 번째도 포지티브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거티브로 가면 네거티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대부분 70%를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첫 번째 제시되는 속성이 나머지 것들을 다 좌우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제가 세 가지 속성을 똑같이 제시하는데 순서만 다르게 해볼게요. 관장님, 예산이 초과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일까요? 부정적으로 보일까요? 부정적으로 보이죠, 당연히.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기간도 좀 연장해야 될 것 같다고 라고 하면 네거티브로 돼서 네거티브가 두 번이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근데 제가 서울시장님을 좀 섭외하려고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신 차리게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될 것 같아? 라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제시하는 걸로 시장님을 섭외하겠다고 내가 라고 했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이시면 그 다음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근데 예산이 좀 초과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님을 섭외하니까 당연히 예산은 초과돼야지 라고 긍정적으로 포지티브로 잡히게 되고, 게다가 시장님을 섭외해서 예산을 초과해서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의 컨셉을 제공할 때도요, 맨 처음에 자신 있고 배타적이고 비교 우위가 있는 그 속성을 먼저 제시해야지 사람들이 그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네 라고 느끼고 기존과는 좀 새로운 사업이야 라고 놀라움을 느끼면 다음번 속성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시하는 속성이 어때야 되느냐, 핵심 개념이 기억과 평가를 좌우하게 되는 방식이고, 그러면 내 사업이 가장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위성이 가장 두드러지면서도 긍정적인 속성을 명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요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속성이 긍정적이면서도 배타적이고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야 그래야지 조금 더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내 사업에서 첫 번째로 강조할 핵심 개념은 얼마나 긍정적인가. 그래서 긍정적인 핵심 개념을 잡으시는 것, 핵심 개념이 말이 어려우면은 핵심 연상이든 아니면 존재 이유든 그냥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내 사업은 왜 있어야 되냐고.
다른 복지관 선생님 오셔서 선생님 사업은 왜 있어야 되냐고 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개념을 잡아가지고 던져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낯섦과 공감이에요. 사람은 어떤 것을 정보 처리하고 선호하는가, 어떤 것을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주목하고 그것이 낫다고 선호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낯섦과 공감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낯설되 공감됩니다. 기존의 것과 낯설어야 돼요. 달라야 낯설어져요. 못 보던 건데? 라고 생각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공감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낯설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공감대가 낯설긴 한데 공감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 판단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거 이제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뭐가 보이세요? 빨간색이 보이실 거예요. 검정색은 많은데 숫자로 보면은 검정색이 훨씬 더 많으나 어디에 주목하게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것에 주목하세요. 뭐가 보이세요? 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사람이 보이죠? 또 뭐가 보이세요? 예, 신발끈 묶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기존 것과 같으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요, 기존의 것과 비슷해지고 익숙한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어떠시냐면 맨 처음에는 소리를 듣고 나서 주목해요. 다른 소리니까. 그런데 파장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자체를 내가 예측 가능해지면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자동차,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다르게 들어갑니다. 미국 영화 보면 패턴을 계속 깨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기존 패턴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흐름을 예측해버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주목도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사업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기관이나 고용된 사람으로서 일할 때에는 좀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존 것과 달라야 되고, 근데 너무 다르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르되 공감이 형성되어야 태도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용 영역대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어중간하게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요 영역이 가장 높은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이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듯 하면서도 아는 것 같은 이 영역에서 첫 번째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홍보라고 하는 영역은 사회복지에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필요하죠. 근데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어요? 못 배우셨어요? 못 배우셨죠. 그래서 잘 아세요? 모르세요? 잘 깊게 몰라요. 그런데 또 아예 몰라요? 조금 아세요? 조금 알아요. 보도자료는 쓸 줄은 알아요. 소식지는 낼 줄은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깊게 내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똑같은 그냥 사회복지사가 내 소식지는 이렇게 내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랑 비슷한 수준으로 강의를 해요. 그러면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자를 불러가지고 보도자료 쓰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 강의를 하면 그러면은 그 얘기는 들으면서 아 그래 기자들은 저렇게 하나 보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랑 너무 달라 라고 하면은 거부 영역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도 알아야 되고 홍보도 알아서 이 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보 처리를 하면서 선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육 오늘 듣고 들어오셨다고요? 아까 스마트워크. 컴퓨터는 어느 정도 알긴 하죠. 컴퓨터로 활용하는 사회사업 아니면 업무 내가 어느 정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또 깊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나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교육도요. 잘 내용을 보시면 내가 기존에 조금 접하긴 했었는데 깊게 모르는 영역들에 대한 제목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거는 듣고 싶다는 매력이 생겨요. 그런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보수교육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학부 때 이미 들었고 또 대학원 가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들었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왜 또 듣고 있냐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르지 않으면 수용 영역대에 속해서 기존의 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정보 처리가 없어지게 되고요. 근데 너무 다르면 거부 영역대에 속해서 거부되는 선호도가 감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뭐예요? 다르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르되 공감대. 그래서 다르되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름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창의적인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만남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정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대립될 때 필요한 방법 무엇인지 쓰시오? 주먹질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정답과 완전히 다르죠. 근데 공감이 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창의적이야 라고 하면서 주목하게 되고 선호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포스터도 이렇게 그리는 거죠.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이렇게 그리면 이게 공감이 된다 라고 하면 창의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 동남아에서는 대기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발을 대신 세워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감이 되면 창의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실 건 낯설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에서 첫 번째로 강조할 핵심 개념은 얼마나 낯설되 공감이 되는가. 그래서 기존의 것과는 달라야 돼요. 기존의 것과는 달라야 되되 너무 다르면 이상해지는 거고요. 조금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승이 많은 아이들 그러면 스승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업의 명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많아야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 스승이 많은 사람들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존에 근데 스승이라는 단어를 사회사업 용어에서 거의 쓴 적이 없는데 스승이라는 단어를 썼고 근데 스승이 많은 아이들이라면 잘 지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핵심 개념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이건 기존의 사업과 다른 사업이다. 창의적 사업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스승으로 잡느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학습을 가르쳐주는 사업을 뭐라 그래요? 멘토링 사업이라 그러죠. 멘토링 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멘토링 학습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안들까지 말과 행동에 좋은 스승님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것이냐? 라고 핵심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잡으면 별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사업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르신께 참 사람살이를 배웁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인천 서구노인복지관 슬로건인데요. 그동안에 어르신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대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르신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참 사람살이를 배워야 될 선배 시민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어르신한테 권한도 드리고 어르신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간다? 그러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이제는 배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느낀데 그것이 공감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은 창의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의 개념이 무엇인가? 근데 그 핵심 개념은 어때야 되느냐? 긍정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낯설 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